네, 저희 3시가 되어서요. 이제 다음 세션 시작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부교 성성자라고 합니다. 저희 이제 디지스트에서 임성훈 교수님께서 이제 멋진 발표를 해주시기로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목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Self-Supervised Monocular Depth Estimation Robust Reflective Surface Leveraged by Triplet Mining이라고 해서 아이클리어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제 아마 1시간 15분 정도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뭐 체스로 해주셔도 좋고, 그리고 끝나고도 한 15분 정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때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 이제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금일 발표드릴 주제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반사 표면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한 웍이고, 그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아이클리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마이크 켜시고 질문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제가, 네, 중간중간 계속 체크하고 있을 테니까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 조교가 코드 리뷰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뭐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카메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딥러닝이 등장하고부터 조금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전까지는 주로 뎁스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테레오 비전, 사람의 휴먼 비주얼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두 이미지 사이의 어떤 시차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구했다라고 하면, 데이터 드리븐으로 저희가 꽤나 많은 수의 이미지 뎁스 페어 혹은 그냥 싱글 이미지지만 시퀀셜하게 촬영된 영상들 을 가지고 트레이닝하는 방법들이 많이 생겼고,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이런 싱글 이미지 뎁스 연구도 많이 진전이 되고 성능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모노큘러 뎁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레이다나 라이다에 비해서 좀 코스트 이펙티브하고 파워 컨섬션도 적게 들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혹은 다른 로봇 플랫폼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에서도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했지만, 전방, 측방, 그리고 후방 카메라 등 그 카메라들 사이의 뷰 포인트의 오버랩은 거의 없어서 거의 모노 기반의 3차원 시각 인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테슬라에서는 다이렉트하게 뎁스를 구하기보다는 이런 벡터라이즈드 맵과 이제 3D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타스크들을 수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싱글 이미지 기반으로 3차원을 인지하는 관점에서는 결이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모노큘러 기반의 거리 추정하는 기술들 중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뎁스에 대한 GT가 없이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요새는 퍼블릭하게 많은 수의 RGBD 페어들이 공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로 학습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시퀀셜하게 촬영된 영상들도 패럴렉스 정보들이 있고 트레이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들로 대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추후에 이제 뎁스 GT가 있는 데이터들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성능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요. 뭐 이전에는 사실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테크닉에 대해서만 연구가 되었지만, 최근에는 네, 슈퍼바이즈드 러닝 테크닉들과 같이 접목이 되는 형태로도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뎁스를 추정하는 기법들은 이 좌측에 보이시는 영상처럼 시퀀셜하게 영상이 들어왔었을 때 이 뉴럴 네트워크를 언레이블드, 그러니까 뎁스가 없는 비디오 클립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시퀀셜한 데이터를 넣어줄 때마다 이제 거리값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사실 2017년 12PR에 SFM 러너라고 해서 가장 먼저 등장을 했었고, 특히 키티 데이터셋 같이 주행 상황에 대해서 뎁스와 그리고 카메라 사이의 포즈 차이를 구하는 데 활용이 됐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가 타임 시퀀스 T에서 촬영이 되었고, 그 다음 T 플러스 1 시점에 촬영이 된 이 두 장의 영상만 있으면 뎁스와 카메라 포즈를 구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 두 가지 정보들을 구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로스를 주는 방식은 저희가 정확한 카메라의 무브먼트와 그 씬에 대한 3D 정보를 갖고 있으면 T 플러스 1 시점에 촬영된 영상을 T 시점에 촬영된 것과 같은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멀티뷰 지오메트리의 기하학들을 이용을 하면 이 간단한 수식으로 실제로 T 시점에 촬영된 것과 같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실제 T 시점에 촬영된 영상과의 시밀러리티를 매저를 해서 IT, 그러니까 레퍼런스 타임 축에서 T 시점에 촬영된 영상 I와 신테사이즈드 레퍼런스 이미지 간의 시밀러리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뎁스와 포즈를 구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는 로스가 뭐 SSIM이나 여러 가지 다른 로스로도 쓰이기도 하고, 에디셔널하게 다른 컨스트레인트, 뭐 어떤 타임 축에서의 컨시스턴시들을 추가를 하거나 지오메트릭 컨시스턴시를 추가하는 방식들도 많이 있어서 이 후속 연구들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한 1, 2년 전 정도부터 해서 새로운 문제를 이제 포뮬레이션 했고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도메인에서. 어떤 문제냐라고 하면 실은 이 포토메트릭 로스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연구는 가정이 씬이나 오브젝트는 스태틱하다라고 하고 또 모든 씬들은 람버시안 서페이스다 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사체와 같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는 람버시안 서페이스의 가정을 따를 수 없고 보통 이제 넌 람버시안 서페이스의 가정을 따라야 되는데 기존의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의 어떤 기본 원리는 그런 부분들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차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라이팅 소스가 있고 리플렉티브 서페이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타겟 뷰 포인트에서 촬영될 수 있는 이 어떤 레이는 서페이스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레이를 받아들이게 될 텐데, 넌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인 경우에는 다이렉트하게 이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리플렉티브 서페이스라고 하면 이 라이트 소스가 이 건너에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이 레이가 들어오는 패스들을 따지면 소스 뷰에 대해서는 이 파란색으로 들어와야겠지만 이 타겟하는 미러드 이미지에 대해서는 주황색 패스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서페이스가 있는 위치보다 훨씬 멀리 있는 물체를 촬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두 개의 카메라의 시차를 멀리 떨어뜨린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의 그 시차, 픽셀 스페이스에서 움직이는 레인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서 포토메트릭 컨시스턴시를 만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한 2년 전부터 해서 이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강건하게 학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소개가 되었고, 이 RCCV 23년도에 나왔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로 학습한 이 딥러닝 네트워크는 실제로 이렇게 오류가 있는데 이런 뎁스를 시퀀셜하게 뽑고 TSDF 형식으로 전체 뎁스들을 3차원 스페이스에서 퓨전을 하면 훨씬 강건한 3D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뎁스의 uncertainty를 기반으로 실제 uncertainty가 높은 픽셀에 대해서는 이 TSDF에서 나온 뎁스를 프로젝션해서 뎁스 맵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프로젝티드 뎁스를 수도 GT로 활용을 해서 수도 레이블 되어 있는 걸로 3D 디스틸드 모델, 실제로 트레이닝을 끝내고 나면 이 모델을 활용하게 될 텐데 이 모델의 아웃풋과 수도 레이블 간의 일반적인 뎁스 로스, 뭐 에런 로스든 엘트 로스든 그런 형식으로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uncertainty를 구하냐라고 하면 이 uncertainty 구하는 부분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미 구축해 놓은 프리트레인드 되어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이 있으면 이걸 다른 형식으로 세 개의 파라미터로 만들고 나온 뎁스맵의 어떤 베리에이션, 즉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만들어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크면 uncertain하고 낮으면 certain하다라고 보는 형태로 해서 이 uncertainty 맵을 만들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그 uncertainty가 0.4 이상이면 그 부분은 실제 predicted depth가 갖고 있는 정확도가 낮을 테니 projected depth에서 구한 depth를 가져와서 이제 메꿔주는 형태로 수도 레이블을 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CCV 23년도 논문은 첫 번째로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의 강건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제안을 했다라는 데에 기여가 있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일단 여러 네트워크를 앙상블 형태로 묶어서 학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퀀셜하게 만든 뎁스를 3D 메쉬로 만들어서 이제 수도 레이블을 만드는 작업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한 저 뎁스 퍼포먼스 자체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엔드-투-엔드 기법을 제안을 했고 이 기존 연구보다 뎁스 퍼포먼스를 훨씬 높게 이제 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주된 아이디어를 썼던 것은 트라이플렛 마이닝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을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대의 카메라, 그러니까 시퀀셜하게 찍은 카메라에서 이미지를 애퀴지션을 하고 실제로 이 노란색 영역은 리플렉티브 서페이스라고 저희는 가정을 했고 여기 있는 박스는 non reflective surface다라고 가정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습니다. 라이트 소스가 이렇게 반사를 할 때 들어오는 빛들을 보면 실제로 패럴렉스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Y축의 스케일이 분명히 보이긴 하는데 이런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에 대해서는 실제로 다른 위치에 이렇게 리플렉티브 로브가 맺히는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 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마이닝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넌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에 대해서는 하디티브 페어라고 가정을 하고 일반적인 포토메트릭 로스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각 소스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 두 개를 와핑을 하고 실제로는 소스 투 레프 도메인으로 이미지가 와핑된 이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 간에는 동일한 픽셀 위에 동일한 인텐시티가 존재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리플렉티브 서페이스가 있는 부분 저희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퍼런스에서 소스로 가더라도 이 둘 사이의 그런 문제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와핑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 파란색 영역에 대해서는 파지티브 페어로 그리고 이 빨간색 영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페어로 해서 파지티브 페어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가깝게 네거티브 페어는 피처 스페이스에서 멀리 두는 형태로 저희가 이 전체 그림을 만들었고 각 스텝에 대한 디테일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트라이플렛 마이닝에 대해서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 저희가 어떤 이미지든 뭐 어떤 모달리티 데이터를 입력으로 인코더에 넣고 뽑은 피처 간의 시밀러리티를 이제 매저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같은 시멘틱 정보나 혹은 이런 것들 저희는 파지티브 페어, 고양이들끼리는 파지티브 페어, 고양이와 개는 네거티브 페어라고 보면 실제 파지티브 페어들끼리는 가깝게 뭉쳐야 되고 네거티브 페어와는 멀게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는 로스는 이 하나의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고 얘도 넣은 다음에 둘 간의 피처 시밀러리티가 가깝게 이제 클로저 되게 저희가 로스를 주고
실제로 네거티브 페어들끼리는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멀리 위치하도록 컨스트레인트를 가하는 것을 트라이플랫 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트라이플랫 마이닝을 저희가 이 포토메트릭 에러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데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소스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는 이 좌측과 우측에서 각각 찍은 영상들로 이제 애퀴지션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스 뷰에서 촬영된 영상을 이제 레퍼런스 뷰에서 촬영한 것처럼 보내고 나면 실제로 넌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에 대해서는 인텐시티나 어떤 컬러 값들이 세임 동일해야 될 것이고,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지오메트릭한 그 프로퍼티를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Q를 기반으로 저희가 로스를 설계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파지티브 페어들끼리는 포토메트릭 에러를 주게 되면 이 옵티멀한 포인트에 떨어지게 마련인데,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에 대해서 이 지오메트릭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로스를 가하게 되면 실제로 옵티멀하게 이 로스가 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네거티브 마이닝에 대해서는 디스턴스가 멀게 떨어뜨려 주는 어떤 로스를 제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파지티브 영역인지 네거티브 영역인지 판단하는 부분도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 파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와핑 프로세스를 거치고 이 레퍼런스 이미지와 소스 투 레프 이미지 간에는 파지티브 페어,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를 만드는 부분이 저희가 새롭게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이 레퍼런스 뷰에서 소스로 보냈을 때와 그리고 소스에서 레퍼런스 뷰로 보냈을 때 이 두 가지 영상에 대해서 특히나 빨간색 영역은 네거티브 페어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로스는 여기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저희가 그럼 마스크를 어떻게 구했냐라고 하면 앞선 그런 그 3D 디스틸이라고 하는 논문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연구는 어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언설튼티를 구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가정한 가설은 이 리플렉티브 오브젝트는 포토메트릭 에러 스페이스에서 구할 수 있고, 리플렉티브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작은 디스페리티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에서 이 광원 자체는 실제 물체보다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 스페이스에서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면 디스페리티 자체는 작기 때문에 그 스몰 디스페리티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가정을 하게 되었고, 또 만약에 그 포토메트릭 에러가 굉장히 작은 영역이라고 하면 이거는 리플렉티브 영역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저희가 이 포토메트릭 에러 기반으로 리플렉티브 서페이스를 찾았고, 그 결과 이 우측과 같이 이 하얀색은 non reflective surface, 그리고 까만색은 reflective surface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오류가 있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reflective surface들에 대한 디텍션은 굉장히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 이런 inaccurate한 non-reflective surface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파란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을 지금 현재 구했고, 그러면은 이 파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적용하는 포토메트릭 에러, 즉 레퍼런스 이미지와 소스 투 레프 도메인으로 보낸 두 영상 사이의 인텐시티 차이를 미니마이제이션을 했고요. 그리고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레퍼런스 도메인에서 소스로 보낸 이 영상과 그리고 F 도메인에서 소스 도메인으로 보낸 이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로스로 주기 위해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포토메트릭 에러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형태로 로스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제안한 방식은 다음과 같고,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 저희가 활용을 했던 데이터셋과 베이스라인 모델과 비교 논문, 그리고 트레이닝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셋은 주로 스캔넷, NYU, 키티, 세븐신스, 부스터 이렇게
한 다섯, 여섯 가지의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특히 스캔넷에 대해서는 원래 스캔넷 데이터 셋들을 리플렉티브 서페이스가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로 분류를 한 그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플렉션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리플렉션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다 실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결국 로스를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뎁스를 추정하는 모델 자체는 어떤 모델을 가져다가 써도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CNN 계열에서 대표되는 모노뎁스2도 쓰고 HR 뎁스도 쓰고, 이제 트랜스포머 계열에서 대표되는 모노 VIT도 활용을 해서 저희의 이 트래픽 마이닝 기법을 적용했고 안 했고에 대한 차이를 같이 비교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3D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논문 포함을 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혹은 셀프 티칭 기법들까지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법은 엔드 투 엔드로 트레이닝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디스틸레이션 기법까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퍼포먼스를 투 스테이지로 학습은 하지만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룸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다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스캔넷 리플렉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어, 예, 다음과 같이 실제로 이 씬에 리플렉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그냥 적용한 때 대비 저희의 방법을 쓰게 되면 약 대략 한 30% 정도의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기존 연구의 3D 디스틸레이션에 비해서 한 5%에서 6% 정도 성능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노뎁스2라고 하는 백본뿐만 아니라 HR뎁스, 모노 VIT에 대해서도 다 유사한 경향성들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리플렉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 셋도 있고 밸리데이션 데이터 셋도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로 다 테스트를 했고, 기존 연구 대비 퍼포먼스 향상은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좀 더 도미넌트하게 확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정성적으로도 비교를 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테크닉만 쓰게 되면 요 지금 영역이 까만색 영역일수록 이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고, 노란색으로 가면 갈수록 거리가 가깝다라고 하는 시그널인데, 보시면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에 대해서는 대체로 거리가 멀리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상은 예를 들어 한 3m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 광원 자체는 이 천장에 있는 형광등이나 외부 광원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최소 10m, 20m 혹은 외부 광원은 훨씬 멀리 있는 그 물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멀리 있는 뎁스로 맺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고, 하지만 저희는 요 리플렉트 광원의 거리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책상까지의 거리를 궁금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게 구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제안한 방법은 이런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의 블랙홀 효과를 굉장히 낮춰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에 강인한 기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넌 리플렉션 서페이스만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제안하는 기법이 기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에 비해서 혹은 셀프 티칭 기법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했었을 때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과 거의 이제 유사한 성능 혹은 소폭 더 성능이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닝 스킴에 관계없이, 백본에 관계없이 다 동일하게 이제 관찰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너희는 그 스캔넷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세븐신스나 부스터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아웃도어인 키티 데이터셋까지 같이 적용을 해서 이제 기존 연구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 10% 이상 성능이 좋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제시했던 이 컴퓨테이셔널 오버헤드 관련해서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트레이닝 타임이 한 11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RTX A6000 한 대 가지고 한 11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안한 트라이플랫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약 14시간 정도 걸리는데 기존에 이제 3D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앙상블도 해야 되고 인퍼런스도 해야 되고 메쉬도 만들어야 되고 스튜던트 트레이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제안한 기법에 비해서 대략 한 8배 정도 느린 트레이닝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9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나오는 연구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트레이닝 타이밍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트렌드상 트레이닝 시간도 늘리고 데이터셋도 키우고 모델 사이즈도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제안한 그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의 강의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테크닉들을 그런 빅 모델들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런 모델들을 학습시킬 때에 있어서는 그런 트레이닝 시간 자체가 줄어드는 게 훨씬 이펙티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 기존의 이 3D 디스틸레이션보다도 성능이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엔드투엔드로 이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에 강인한 셀프 슈퍼바이즈 모노큐어 뎁스 에스티메이션 기법을 제안을 했고요.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리플렉션 어웨어한 트래플렛 마이닝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어웨어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도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제 성능을 조금 더 고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NIU 부스터 스캔넷 데이터셋들의 평균적으로 한 13.9% 정도의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논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고 코드 설명은 저희 조교가 할 예정인데 혹시 논문 설명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없으시면 저 뭐 코드 설명하면서 중간중간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저 안 나가고 있을 테니까 그 필요하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담당하게 됐습니다. 혹시 화면 공유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코드 설명 과정 자체는 50분 정도의 50분 내외 프레젠테이션 타임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포맷은 이제 잘 정제되는 이제 코드 리뷰와 그리고 이제 데모 세션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통한 코드 설명이 있을 거고요. 이 코드 설명 시간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모노뎁스 기존에 있었던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문제점과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우리 방법이 해결하였는지를 순차적으로 코드 레벨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컨텐츠는 결국에는 이제 인트로덕션이랑 환경 설정,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 즉 모노뎁스 2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방법이 코드 수준에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Q&A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 인트로덕션은 이제 리플렉티브 서페이스에서 이제 단한 카메라로 그 자가지도 학습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할 때 이 포토메트릭 컨스턴시 프린시플을 만족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잘못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런 리플렉티브 서페이스나 리플렉티브 로브 아니면 혹은 거울이나 이런 트랜스페런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 이런 구멍이 실제 거리보다 먼 거리의 뎁스가 추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그리고 어, 저희는 이러한 방법을 이제 트리플렛 마이닝이라는 고전적인 리프레젠테이션 러닝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모노뎁스 에스티메이션의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사용되는 모노뎁스 2에 대한 코드 레벨의 리뷰를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방법에 대한 코드 레벨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노뎁스, 자가지도 학습 기반의 모노뎁스가 어떻게 학습이 이루어지냐면 이 코어 아이디어는 뷰 신테시스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집의 사진을 여러 카메라 뷰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고 쳤을 때 이 카메라 뷰 간의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카메라 뷰에서 본 각 각의 사진을 합성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그 에피폴라 지오메트리나 피놀 카메라 모델의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와핑이라는 이미지 픽셀을 하나하나 뜯어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어, 이 뷰1에 대한 사진도 이 C 코디네이트로 옮길 수 있고, 이 다른 카메라 뷰도 마찬가지로 특정 코디네이트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기본이 되는 뷰 신테시스 과정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코드 레벨로 분석을 해볼 거고요. 어, 이제 메인 프로세듀어를 정리해 놨는데 첫 번째로 이제 레퍼런스와 소스 이미지 각각 iRef, iSource로 정의된 애들이 필요하고,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뎁스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카메라에서 다른 카메라로 가게 되는 호모그라피 그러니까 릴레이티브 포즈 T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그 내부 파라미터인 인트리직 매트릭스 K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뎁스 이제 픽셀마다 뎁스가 있는 걸 이제 3D 상에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올린 다음에 그 올린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른 카메라 뷰에 어,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리프로젝션을 시키고요. 그렇게 매칭된 코디네이트에서 한 개 한 개씩 이미지의 픽셀을 뜯어옴으로써 뷰 신테시스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드 레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셀에 있는 코드는 이제 뎁스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카메라 코디네이트에 어떻게 리프로젝션을 시키는지에 대한 코드인데요. 어, 이 클래스를 보시면은 이제 백 프로젝트 뎁스로 정의된 클래스가 이제 뎁스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포인트 클라우드로 올려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쉬 그리드라는 펑션으로 이제 각각의 그 카메라 픽셀 코디네이트 X, Y 좌표를 이 채널짜리로 컨캣을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 주어진 픽셀 코디네이트들을 파라미터 값으로 해서 이 여기가 3D로 올리는 부분인데요. 이 픽셀 코디네이트는 아까 구한 이 채널짜리 XY 좌표이고, 이 인버스 K는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의 역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행렬을 곱해줘가지고 먼저 캠 포인트라는 변수를 할당해주고요. 이 캠 포인트의 뎁스를 곱해줌으로써 3D 상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의 이 포인트 클라우드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차 좌표계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게 1로 이루어진 행렬을 캠 포인트에 그냥 컨캣을 해줌으로써 캠 포인트라는 변수를 얻게 되고요. 이 캠 포인트가 그냥 음,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 프로젝트 3D라는 클래스를 그대로 집어넣고 K와 T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카메라 코디네이트에 그대로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이 다른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옮기기 위해서 먼저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는 이 소스 카메라에서 레퍼런스 카메라로 옮겨주는 매트릭스인 이 T 매트릭스와 그리고 카메라 파라미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프로젝션을 시켜주는 K를 먼저 곱해서 P라는 행렬을 만들어줬고요. 이 P라는 행렬과 이 3D 포인트, 여기서 구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행렬 곱해줌으로써 이제 캠 포인트에 그 각각의 좌표들을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이 정도 그러니까 3D로 올리는 과정과 리프로젝션 시키는 거에 대한 클래스의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좀 더 쉬운 데모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러한 체커보드 이미지가 있을 때 체커보드 이미지와 그에 해당하는 뎁스 그리고 KRT가 주어져 있을 때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와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거를 데모 코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코드는 예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코드이고요. 이제 320 곱하기 240짜리의 레졸루션을 가진 체커보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코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체커보드 패턴을 만들기 위한 코드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20 픽셀마다 다른 하얀색과 검정색
이 반복되는 체커보드를 먼저 백그라운드에 생성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레디우스가 30픽셀인 레드 스퀘어를 중앙에 이제 센터드로 놓아주는 코드가 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스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 매트릭스에 대한 코드인데요.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 매트릭스 자체는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을 기준으로 포컬 랭스와 그리고 이제 CXCY라는 그 카메라 그 중앙 좌표를 나타내는 인트린직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 결국에 저희는 이제 좀 300 이제 픽셀 레벨에서 포컬 랭스를 300픽셀을 가지고 있는 임의의 피놀 카메라 모델을 정의해 놓고 이제 이미지의 위스와 이미지 헤이트를 2분의 2로 나눈 그런 CXCY를 이용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인트린직 매트릭스를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RT와 곱했을 때 한 번에 이제 동차 좌표계로 내릴 수 있는 구현을 위해 4x4 매트릭스로 확장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인트린직 매트릭스 K를 구했고요. 그리고 이제 리니어 알고리즘 인버스 넘파이 패키지를 이용해가지고 이 K의 인버스 매트릭스도 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K의 값, K 같은 거는 K 값은 이런 식으로 fx, fy, cx, cy 그리고 나머지 대각행렬은 1로 차 있는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되고요. 이제 인버스 K도 동일하게 역행렬을 구해서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이제 릴레이티브 포즈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아까 이제 모노뎁스 2 같은 경우는 음, 소스 카메라 코디네이트가 있고 레퍼런스 카메라 코디네이트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카메라 좌표계에서 다른 카메라 좌표계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행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행렬의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 카메라의 회전을 나타내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R과 그리고 카메라의 그 월드 좌표계에서 직접적인 이동, 트랜슬레이션을 나타내는 트랜슬레이션 벡터 컨캐테네이션으로 나타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또한 이제 구현의 편의성을 위해 동차좌표계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사실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데모로 짜놓은 파일은 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매트릭스가 아이덴티컬하고, 왜냐면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적용하게 되면은 본 데모에서 조금 비주얼라이즈가 힘들어져 가지고 일단 트랜슬레이션이 X축과 Y축, 즉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고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한 상황에 RT 값을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를 각각 이제 3 by 1 벡터에 3 by 3 그냥 3 크기의 벡터에 이렇게 어사인을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어 릴레이티브 캠투캠 포즈를 이렇게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T의 형식은 다음과 같이 로테이션 3x3의 로테이션 매트릭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X, Y, Z에 대한 트랜슬레이션 값들 그리고 밑에 1 값으로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핑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식적으로 설명을 제가 제대로 드리진 않았지만 레퍼런스 뎁스 맵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이용할 와핑 방식은 소스에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로 와핑을 한다 치면은 레퍼런스 좌표계에서의 이미지의 뎁스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아까 정의한 0.1m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0.1m 아래쪽으로 내려간 카메라에서의 찍은 사진의 뎁스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어 체커보드 판이 3m인 상황을 가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스퀘어 같은 경우는 1.5m의 뎁스를 가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DX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의 공식 그 지오메트릭한 공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이 네모가 얼마나 움직이는지 픽셀 레벨의 수준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센터에 센터링 돼 있던 레드 스퀘어가 이만큼 움직였으니까 이 dy 값과 dx 값을 빼줌으로써 레퍼런스의 뎁스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데모에 필요한 모든 매테리얼을 다 구했으니까
다시 한번 매테리얼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스 이미지를 레퍼런스 이미지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로 와핑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소스 이미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뎁스가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올리고 그걸 다른 레퍼런스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내리는 과정에 K와 인버스 K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와 카메라 간의 좌표계 변화를 위한 T 매트릭스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아까 이제 뎁스를 이용해가지고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올려주는 과정이 이렇게 첫 번째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해진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K와 T를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다른 좌표계에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해당하는 픽셀 코디네이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드 샘플이라는 어, 예를 들면은 이제 카메라의 이미지 픽셀들이 존재할 때 각 픽셀이 어느 XY 코디네이트랑 매핑이 되는지를 샘플링하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미지의 픽셀을 하나하나 뜯어오는 코드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핑된 이미지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위해 가지고 음, 채널과 HW 순서를 바꾸고 이제 넘파이로 넘겨주는 등의 후처리 작업들을 진행했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오리지널 이미지와 레퍼런스 뎁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로 와핑된 이미지를 각각 찍어 보았을 때 이 오리지널 이미지의 형식이 이런 식이면 이 카메라에 가깝게 붙어 있는 레드 스퀘어의 디스페리티가 더 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체커보드 상에서 왼쪽 위로 조금 더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데모 그림의 퀄리티가 약간 좀 이상한 부분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어, 크게 두 부분입니다. 일단 네모 부분이 정확하게 옮겨지지 않았죠. 여기에 원래 있던 네모 부분에 빨간색으로 채워진 부분이 의문이 드실 테고, 그리고 여기에 보더는 왜 생겼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실 텐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빨간색 값들이 중간에 채워진 이유에 대해서 아시려면은 포워드 와핑과 백워드 와핑에 대한 와핑 기법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어, 이제 두 개의 카메라 좌표계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포워드 와핑의 경우는 이 오리지널 코디네이트라고 하면은 이 오리지널 이미지의 코디네이트 하나하나마다 3D로 올리고 2D로 내려가지고 해당하는 픽셀을 하나하나 꽂아 넣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 픽셀들 하나하나를 다 뜯어가지고 해당하는 픽셀에 매핑을 한다 해도 이 특정 픽셀들은 이제 가려지거나 아니면 카메라 바깥을 영역 밖을 벗어나는 픽셀들은 해당하는 픽셀 좌표값이 없기 때문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저희는 그걸 이제 오클루디드 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홀이 있는 이상 이 미분이 불가능하고 이제 이 포즈나 인트린직 그리고 이제 와핑된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으로 학습을 하기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노뎁스 2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백워드 와핑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아까는 여기에 해당하는 픽셀 값을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하나씩 뜯어와서 구현을 해줬다면 백워드 와핑의 경우에는 미리 그러니까 트랜스폼드 이미지의 코디네이트에서 해당하는 픽셀들을 3D로 올린 뒤 여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픽셀의 값들이 해당하는 코디네이트를 여기에 매핑이 되게 되고 물론 전부가 매핑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카메라 FOV를 벗어나는 점들도 있겠지만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픽셀이 그 중간에 오클루전 영역 없이 전부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워드 와핑을 쓰는 이유는 이 모든 픽셀들이 오리지널 이미지에 매핑되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뜯어와서 미분 가능성을 살리고 어, 이 백프로파게이션의 마법을 이용해서 이 모델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 다시 보시면은 어,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이 빨간색 네모가 지금 카메라 쪽에 좀 더 가까이 붙었다고 치면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체커보드가 왼쪽 위로 움직인 양보다 이 빨간색 네모가 더 디스페리 가깝기 때문에 디스페리티가 커서 오른쪽 위로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사실 이 빨간색 네모에 가려진 체커보드 영역이겠죠. 근데 아까 백워드 와핑의 기조로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픽셀들의 값들을 반드시 소스 코디네이트에서 특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빨간색 값들을 그대로 뜯어와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클루전 영역은 이제 불완전하지만 이 미분이 가능한 인터폴레이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와핑 과정이 사실 이 자가지도 모노큘러 뎁스를 학습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베이스라인 코드 리뷰를 이 뷰 신테시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이때까지 설명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 파트 2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 이제까지 본 코드 리뷰는 저희가 와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저희의 그러니까 종래 기술인 모노뎁스 2 같은 경우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한 첫 연구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뎁스를 추정하는 뎁스 네트워크와 이제 연속된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그 이미지 간의 릴레이티브 포즈를 추정해주는 포즈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어, 이미지 뎁스 그리고 이제 릴레이티브 포즈 T라는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특징은 아까는 제가 편의를 위해 가지고 두 개의 이미지를 설명드렸는데 이 IT라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전 프레임의 이미지와 그 후 프레임의 이미지를 동시에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레퍼런스 코디네이트가 있고 각각 다른 뷰에서 본 이미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라색으로 나타난 이분 모서리 같은 특징점 같은 경우에는 이 뷰에선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매칭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와핑을 이용해가지고 이 픽셀을 그대로 여기에 뜯어오게 되면 아까 같은 불완전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걸 그대로 미니마이즈 한다면 정확한 뎁스의 학습이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다음 프레임에 이제 오클루디지 되지 않은 애들을 그대로 긁어와 가지고 그 리프로젝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더 좋은 학습 방식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전 프레임과 이후 프레임의 어, 연속된 이미지를 사용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똑같은 논리로 여기에서 잰 리프레션 로스가 있을 거고 T-1과 T에서 잰 리프레션 로스가 있을 거고 T와 T 플러스 1 사이에서 잰 리프레션 로스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전부 더해가지고 에버리지해서 하게 되면 이 잘못된 로스가 섞여 들어가니까 이 중에서 그냥 로스가 낮은 그러니까 결국은 민 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오클루전 영역을 해결하는 얘네들의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멀티 스케일 레벨에서 이제 콜스 투 바이 매너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일관성을 좀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다른 스케일에서 각각 이러한 학습을 진행한 것이 이 모노뎁스의 기본적인 기작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론적인 모노뎁스의 특징점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모노뎁스의 코드 레벨에서의 임플리멘테이션을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 뎁스 네트워크를 포워드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 포즈 네트워크를 포워드하는 부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뎁스 네트워크는 이제 그림과 같이 컬러 이미지 한 장을 받아가지고 레퍼런스 뎁스를 추정을 하고요. 이 포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이미지와 이미의 연속된 소스 이미지들을 다 컨캣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각각에 대한 어, 릴레이티브 포즈, 카메라 투 카메라 릴레이티브 포즈를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한 뎁스와 포즈로 와핑을 하는 이 소스 이미지를 이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로 와핑을 하는 코드 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핑된 이미지와 원래 레퍼런스 이미지의 리프로젝션 에러를 로스로 계산하는 파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기가 계산된 로스로 이제 백워드를 진행을 하면은 어, 포즈 네트워크와 뎁스 네트워크가 아름답게 학습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 레벨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모노뎁스2 GitHub 리포지토리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그 레퍼런스를 가져와서 이제 이해가 필요가 없거나 설명에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좀 심플리파이한 버전, 코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풋 그러니까 데이터 로더가 이미 있다고 데이터 로더와 모델이 이미 더미 코드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데이터 로더는 이제 컬러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값은 안 쓰고 이제 어그멘티드가 이루어진 컬러 이미지 그러니까 T-1, T 플러스 1 이렇게 세 장의 이미지가 페어드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인트린직이 기분인 상황에서의 데이터 로더를 상정해서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아이디는 다음과 같이 0이 레퍼런스 그리고 마이너스 1, 1이 각각 이전의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을 나타내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한 그 멀티 스케일 러닝을 진행할 때 필요한 값인데요. 이제 각각의 피처가 이제 작은 리졸루션부터 큰 리졸루션까지 점점 업샘플 되면서 피처가 정제돼 가는데 각각의 클래시파이어를 달아가지고 뎁스를 뽑음으로써 이 피처의 컨시스턴시를 유지해주는 기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코드에서 이제 설명하기에는 설명성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멀티 스케일 상황이 아니라 가장 큰 레졸루션, 그러니까 마지막 네트워크 레이어를 거쳐서 나온 뎁스만을 사용한다고 상정하고 코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델이 이렇게 구현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디바이스는 이제 GPU에 올려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먼저 이제 인풋을 받아가지고 디바이스에 올려주는 과정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정제된 인풋에서 컬러 이미지,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미지를 인코더에 집어넣음으로써 피처를 뽑고 그 피처를 이제 뎁스 디코더에 집어넣음으로써 아웃풋을 그러니까 레퍼런스 이미지에 대한 뎁스를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predict depth라는 함수는 아웃풋을 반환하고 그 아웃풋 딕셔너리에는 레퍼런스 뎁스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포즈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포워드 과정인데요. 아까와 똑같은 이제 상황인데 이제 이미지를 컨캣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즈 같은 경우는 두 장의 이미지의 릴레이티브 포즈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1부터 0, 1 모든 컬러 이미지들 세 장의 연속된 이미지를 전부 컨캣 해가지고 채널 방향으로 컨캣을 해서 포즈 인풋을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구성된 9채널이죠. 3채널짜리를 채널 방향으로 세 번 컨캣을 했으니 9채널짜리의 포즈 인풋을 그대로 포즈 모델에 집어넣어가지고 레퍼런스에 대한 각각의 릴레이티브 포즈를 뽑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레퍼런스에서 그 이전 프레임으로 가는 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T1이 되겠고요. 레퍼런스에서 그 다음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T2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해당하는 프레임 인덱스에 캠 투 캠 파라미터로 이 아웃풋에 어사인을 해주고요. 그 아웃풋을 반환함으로써 이 predict pose라는 함수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주어진 뎁스와 포즈 값을 이용해가지고 와핑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일단 아까 보셨던 이 백 프로젝트 뎁스, 그러니까 결국에는 뎁스 값을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올려주는 그러한 형태의 클래스와 그렇게 올라간 포인트 클라우드를 특정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내려주는 프로젝트 3D 클래스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선언을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 제너레이트 이미지 프레드라는 함수는 이제 와핑을 해주는 함수인데요. 아까 구한 인풋 아웃풋을 이용해가지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스케일 상황이 아니기에 소스 스케일이랑 스케일은 0으로 고정을 해주고요. 이제 뎁스의 최소 거리가 0.1이고 맥스 뎁스가 80m인 상황을 상정해서 코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풋에서 디스패리티 결국에는 정확한 구현은 뎁스 네트워크가 뎁스를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0과 1 사이의 스케일드 디스패리티를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디스패리티 자체를 뎁스 이 역수 취하고 뭐 포컬 랭스랑 베이스라인을 이용해가지고 뎁스로 만들 수 있는데 그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민 뎁스와 맥스 뎁스에 해당한 맥스 뎁스 레인지로 노멀라이즈 된 뎁스를 구하게 됩니다. 이 값은 결국에는 레퍼런스의 뎁스입니다. 레퍼런스의 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값을 그대로 뎁스 그리고 첫 번째 스케일 그리고 레퍼런스 좌표에 어사인 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의 인덱스와 다음 프레임의 인덱스에 대해서 포문을 돌리게 되는데요. 먼저 이전 프레임의 인덱스가 프레임 아이디로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캠 투 캠에서 이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에서 이전 프레임의 코디네이트로 가는 t 값을 그대로 구해오게 되고요. 이 그리고 이제 인트린직과 인버스 인트린직은 데이터 로드에서 기분이었으니까 그 이제 백 프로젝트 뎁스 클래스와 프로젝트 3D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 레퍼런스 쿨디네이트에서 해당되는 코레스폰딩 소스 쿨디네이트 좌표가 어딘지 이런 식으로 픽스 쿨디네이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결국에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이 특정 XY 좌표에서 어떤 소스 좌표계 XY 좌표랑 매칭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있는 애들을 이제 그리드 샘플을 통해서 하나하나 컬러 값을 뜯어옴으로써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소스 이미지에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로 이제 이미지 픽셀을 하나하나 뜯어와서 붙임으로써 네, 와핑이 진행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문을 돌렸기 때문에 이전 프레임에 대해서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 프레임에 대해서도 이 알고리즘을 수행을 합니다. 혹시 좀 너무 빠른가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와핑된 이미지와, 어, 그리고 원래 레퍼런스 이미지의 그 리프레ction 로스, 즉 결국에 포토메트릭 로스를 최소화함으로써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아까 모노뎁스의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와핑된 뎁스가 각각 존재하고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얘네들의 픽셀마다의 이제 포토메트릭 로스를 잼으로써 걔네를 이제 최소화함으로써 이제 정확한 뎁스와 포즈가 백프로파게이션에 의해서 정확히 학습되는 그런 과정으로 학습이 진행되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구한 값들은 와핑된 이미지와 레퍼런스 이미지고요. 그리고 소스 스케일과 스케일은 그대로 아까 코드의 설명성을 위해 나머지 스케일을 지워버렸고요. 이 리포지션 로스를 이제 리스트로 먼저 선언을 해줬는데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버리지 리프젝션이 아까 말한 이제 오클루디드에 대한 영역 같은 경우는 학습에 도움이 안 되니 최소값만 학습을 하자라는 거에 이제 플래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모노뎁스 2의 방법론을 차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폴스 값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iRef를 그대로 어사인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 프레임 아이디마다 이제 포문을 다시 돌리는데 이전 프레임에 대해서 그리고 이후 프레임에 대해서 각각 이제 와프된 와핑이 된 이미지를 프레딕션으로 구하고요. 각각의 이제 프레딕션 된 이미지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의 리프레ction 로스를 컴퓨트해 가지고 리프로젝션 로시스에 어펜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리프로젝션 로시스의 리스트에는 이전 프레임에서 잰 리프로젝션 로스랑 이후 프레임에서 잰 리프로젝션 로스가 들어있는 엘리먼트가 둘인 리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퓨트 리프로젝션 로스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스트럭처 시밀러리티 인덱스라는 픽셀 값이 정확히 맞지 않아도 이 구조가 어느 정도 비슷하면 좀 높은 점수를 주는 매트릭이 있는데요. 이 매트릭을 이용해가지고 에런 로스와 결합을 해가지고 프로젝션 로스를 이렇게 주고요. 이제 심 로스를 0.85 그리고 에런 로스를 0.15 정도의 비율로 웨이팅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리프로젝션 로스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리프로젝션 로스로 돌아와서 결국에 이 매트릭스에는 이 리스트는 더블 그냥 리스트고요. 엘리먼트가 둘인 리스트고 각각의 엘리먼트는 리프로젝션 로스 이전 프레임과 넥스트 프레임에서 계산한 리프로젝션 로스가 되겠죠. 이 리프로젝션 로스를 에버리지 리프로젝션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모노뎁스의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평균을 때려서 디멘전 1로 뭉치는 방향으로 각 픽셀의 리프로젝션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노뎁스의 경우에는 그냥 이 그대로 넘겨주고 이후에 이제 그 컨캣된 방향으로 이제 음, 최소의 값을 이제 옵티마이즈 해줌으로써 아까 그 이제 퍼 픽셀 레벨에서의 오클루전이 돼 있는 영역을 고려해가지고 옵티마이즈를 진행하게 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스칼라 값으로 하나 뭉쳐진 로스를 사용해가지고 로스를 뱉는 형식으로 이 컴퓨트 로스라는 함수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함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전체 트레이닝의 프로세스는 이 정의된 함수들을 그냥 단순히 시퀀셜하게 나열하는 거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이건 이제 한 에폭을 학습시키는 더미 코드라고, 그 스켈레톤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트레인 로더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모델 옵티마이저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런 에폭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트레인 로더에서 이제 이뉴머레이트를 통해서 배치를 하나하나씩 이제 꺼내오게 되겠죠. 그래서 인풋을 집어넣어서 이제 뎁스 네트워크를 포워딩함으로써 레퍼런스 뎁스를 뽑고요. 그리고 인풋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컬러 이미지들을 컨캣한 값을 포즈 네트워크에 넣음으로써 그 포즈 값을 릴레이티브 포즈 값을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에 대해서 추정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렇게 추정된 포즈랑 이제 레퍼런스 뎁스랑 이미지들을 이용해가지고 와핑을 진행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전 프레임과 다음 프레임이 각각 그 중간 프레임으로 와핑이 된 이미지들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생성된 아웃풋 안에 있는 이미지를 그냥 리프로젝션 로스를 잼으로써 하나의 스칼라 값인 로스가 어사인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스를 하나 옵티마이저에 제로 그라드 밟아놓고 백워드를 매기면은 이게 백프로파게이션이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서 뎁스 네트워크와 그리고 포즈 네트워크가 한 번에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자가지도 학습 기반의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의 코드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저희 방법론 설명하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는 결국에는 저희가 제안한 방법인 이 리플렉션을 고려한 리플렉티브 로스를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전 세션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레퍼런스 원래 모노뎁스 코드는 이 소스 이미지를 그냥 이 방향으로만 와핑을 해서 소스 투 레퍼런스 이미지를 만들고 얘네들끼리의 리프렉션 로스를 재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여기 이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를 소스 코디네이트로 와핑을 추가로 더해서 다른 코디네이트에 있는 애들은 달라야 되니까 네거티브 페어로 두고 그리고 레퍼런스랑 소스 투 레퍼런스 즉 기존 방법에서 포토메트릭 미니마이제이션을 진행했던 애들을 파지티브 페어로 둠으로써 트리플렛 로스를 진행을 어, 매기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어, 이 다른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의 포토메트릭 에러는 달라야 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리플렉션 로브나 이제 리플렉티브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실제 표면보다 거울상이니까 그 안쪽까지 이제 어, 사용된 물체의 거리가 훨씬 깊거든요. 그래가지고 뎁스가 크니 저 더 작은 디스페리티를 가지게 되고 그 이제 작은 디스페리티라 하면 이 다른 레퍼런스 다른 카메라 코디네이트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얘네가 좀 비정상적으로 낮은 포토메트릭 로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토메트릭 로스 단에서 결국에 저희가 이런 리플렉티브 리전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을 이제 힌지 로스나 이제 트리플렉스 로스로 활용을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잘못된 이 리플렉션 로브가 이제 붙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잘못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레귤러라이즈 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아까 코드 기조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방법론의 임플리멘테이션 레벨은 아주 간단한데요. 크로스 뷰로 와핑을 해주는 코드. 그러니까 전에는 기존 코드에는 이게 없었으니까 이거를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파지티브 페어에서의 리프로젝션 로스를 쟀었는데 이 네거티브 페어를 만들어 준 후에 이 트리플렛 마이닝을 적용하는 코드만 구현을 하면 코드 아주 단순한 구현 방법으로 이 코드의 수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해줘야 되는 작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 모노뎁스 기준으로 이제 추가될 기능들이 여기 이제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뎁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와핑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니까 뎁스 소스 이미지에 대한 뎁스도 이제 추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뎁스 네트워크가 원래는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레퍼런스 뎁스만을 추정을 했지만은 이제 소스 이미지에서 소스 뎁스도 추정을 해야 되도록 코드를 수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노뎁스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핑 이제 뷰 신테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이미지에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로 이제 와핑을 했던 거를 이제 반대로 구하면 되고 이제 이거는 이제 수식적으로 어 릴레이티브 포즈를 그냥 인버스 해가지고 쉽게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 코드 레벨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추후에. 그리고 이제 리프로젝션 로스를 원래는 이제 CM이랑 L1의 웨이티드 썸으로 구현을 했지만은 이제 트리플렛 마이닝을 이용해가지고 레귤러라이즈를 해줘야 되니까 그 부분의 수정 사항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똑같이 모노뎁스 2와 백프로파게이션을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아름답게 학습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뎁스 네트워크의 포워드 과정인데요. 이 이제 저희가 구현한 줄은 여기 줄에서 여기 줄까지입니다. 원래 있는 인풋들을 이제 디바이스에 올리고 이제 컬러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이제 인코더랑 이제 디코더를 거쳐서 뎁스 아웃풋을 뽑아냈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어 이전에 있는 프레임이랑 이후에 있는 프레임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뎁스 인코더로 두 번 더 돌리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아웃풋에는 원래는 레퍼런스 뎁스만 있었는데 이제 모든 프레임의 뎁스들이 다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포즈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세 장 이미지를 콘캣해가지고 각각에 대한 레퍼런스에서 프레임, 그리고 레퍼런스에서의 프레임, 다음 프레임, 이전 프레임 이런 식으로 포즈를 예측하도록 했으니 이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크로스 뷰 마핑인데요. 네, 오리지널 코드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코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예측된 디스패리티를 이제 뎁스 값으로 이제 리버스에서 뒤집어서 뎁스 값을 계산하고 그 뎁스 값을 이용해서 어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올려준 다음에 다시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내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하는 픽셀 코디네이트의 페어 쌍을 찾고요. 그 페어 쌍을 이용해서 이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스 이미지들의 값들을 하나하나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로 뜯어오는 과정을 통해서 와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I S2R인 거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T-1에서 T가 되겠네요. 아니면
T 플러스 1에서 T로 가는 이 두 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한 코드는 이 과정인데요. 결국에 소스에서 그러니까 이 T-1이나 T 플러스 1에서 T로 가는 이미지 와핑된 이미지를 구했다면은 이제 반대로 이제 T에서 T-1로 간 거랑 T에서 T 플러스 1로 간 와핑된 이미지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인버스 K랑 K는 이제 카메라 인트린직 파라미터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T를 사용했던 거를 릴레이트 포즈, 오리지널 릴레이트 포즈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이거의 인버스 값을 그냥 단순히 역행렬을 이용하면은 이 카메라에서 1번 카메라에서 2번 카메라로 갔던 거를 2번 카메라에서 1번 카메라로 가는 호모그라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이제 구해진 t 값을 이제 단순히 역행렬을 계산해 줌으로써 이 해당하는 픽셀 코디네이트를 찾을 수 있고 똑같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소스 이미지가 아닌 레퍼런스 이미지를 한 픽셀 한 픽셀 뜯어가지고 소스 이미지들의 코디네이트로 갖다 붙이는 과정으로 마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채팅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음, 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해석하자면 이제 플로우 형태로 와핑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각각의 픽셀의 오프셋을 예측해가지고 와핑을 한다는 느낌인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나요? 음, 네. 일단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매트릭스 K의 뎁스를 학습하기 위함이라고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RT랑 그러니까 카메라의 호모그래피랑 K를 이용해가지고 3D 포인트로 내렸다가 코디네이트로 그대로 박으면은 이제 피놀 카메라 모델에 대한 매트릭 스케일의 와핑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로우로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이 RT랑 주어진 인트린직 매트릭스를 이용해가지고 와핑을 하는 것이 이 자가지도 학습에서 정확한 뎁스를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동일한 영역에 중복되게 프로젝션 되는 현상은 일단 백워드 와핑에서는 발생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원투매니 매핑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에 레퍼런스 코디네이트 각각의 픽셀에서 해당하는 소스 코디네이트의 픽셀들을 저희가 구했잖아요. 3D로 올리고 소스 코디네이트로 리프로젝션을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픽셀은 해당하는 해당하는 소스 픽셀들이 하나하나씩 매칭이 된 상태고요. 그게 그 값이 중복될 수는 있는데 그 값을 가져온다 해가지고 뭔가 오클루전 홀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진 않는데 이제 잘못된 값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아까 데모 페이지에서 이제 오클루전 영역에 대해서 빨간색 부분으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 보관이 발생한 이유도 그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제가 정리하자면 백워드 와핑, 그러니까 소스에서 래프로 간다. 소스 래프로 갈 때, 그러니까 소스의 값이 레퍼런스로 특정한 값이 여러 개로 이제 원투 매니로 매핑이 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개의 값이 한 픽셀에 레퍼런스의 한 픽셀에 동일하게 매칭되는 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거기서 어떤 값을 골라야 되는지를
저희가 모르니까요. 그런데 결국에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 전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1대1, 1대1 매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정확히 말하면 1대1이 아니라 원투 매니 매핑이 되게 되는데 레퍼런스에서 소urce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오클루전 홀이 생기지 않는다는 어,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네. 어디까지 진행을 했죠? 저희가 네, 결국에 그냥 3D로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이용해가지고 해당하는 이제 레퍼런스에서의 소urce 코디네이트로의 이제 매칭을 찾고 그걸로 이제 레퍼런스의 컬러 값들을 한 픽셀 한 픽셀 소urce 코디네이트로 뜯어옴으로써 마핑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트리플렛 로스를 사용하는 저희 광범위원의 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이제 소urce to ref로 와핑을 한 이미지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source to ref로 변수에 어사인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레퍼런스 이미지를 ref로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를 source 코디네이트로 와핑한 값을 컬러 소스로 이렇게 꺼내왔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자면 원래 앵커가 이제 소스에서 레퍼런스 코디네이트로 와핑한 게 앵커가 되겠고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파지티브 샘플 그러니까 이 앵커랑 파지티브 샘플은 항상 그냥 고전 방법에서도 최소화를 시켰던 애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 둘을 파지티브 페어로 두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레퍼런스 투 소스로 옮긴 애는 이 애초에 이 목적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하나는 레퍼런스 코디네이터로 옮긴 거고 하나는 이제 소스 코디네이터로 옮긴 거니 당연히 얘는 달라야 되거든요. 포토메트릭 에러가 커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하고 어 저희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과정은 이 파지티브에서의 측정한 에러가 네거티브 에러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애들은 다 리플렉션으로 간주를 하고 트리플렛 마이닝을 진행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소urce to ref랑 ref, 그러니까 고전 모노뎁스에서 사용했던 방법으로 리프로젝션 로스를 재고요. 그러면 이제 파지티브 페어에 대한 포토메트릭 에러가 나올 테고 그리고 이제 source to ref랑 이제 ref to source, 즉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이제 리프레ክ션 로스를 계산을 함으로써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포토메트릭 에러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봅니다. 그러면 이제 파지티브 에어랑 이제 네거티브 에러가 이런 관계식을 가졌으니 이 네거티브 로스가 반드시 커야만 하겠죠, 모든 픽셀에서. 물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발레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뭐 텍스처리스 영역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건 일단 배제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저희가 쓴 어댑티브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트리플렛 마이닝에서는 이제 이러한 수식이 있잖아요. 파지티브가 네거티브보다 많이 작아야 된다. 근데 그 많이의 기준이 애매하니 이 마진 이상, 그러니까 뭐 0.5 이상은 더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런 마진이 필요한데 이 마진을 그냥 이제 샘플마다 어댑티브하게 구해주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을 썼는데요. 먼저 이 P 포즈, 그러니까 포지티브 페어에서 잰 포토메트릭 에러의 평균 값들, 그러니까 배치를 평균 내지 않은 배치마다의 평균 값들을 이제 포즈 민으로 두었고요. 이제 내금인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사실 이건 제로스 라이크라 플레이스 홀더고요. 여기에 이제 다음과 같이 배치마다 어, 값을 이제 어사인 함으로써 이 포즈민, 내금인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치를 포문을 두면서 이게 사실 이제 포문으로 구현되지 않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포문으로 풀었는데요. 이제 배치 방향으로 순회를 하면서 이 P 포즈의 특정 배치에 있는 애들이 이 스칼라 값들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평균 값들이. 이 평균 값들에서 이제 어, 그러니까 Q1, 그러니까 Q1이 뭐냐면 미디안이 있잖아요. 그 중앙값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0등 1등부터 100등까지 학생이 있으면 25등의 성적이 Q3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75등의 성적이 Q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Q1, Q3를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에서 각각 뽑아서 어사인을 해주고요. 얘네를 이제 뺀 값의 차이로 이제 마진을 어댑티브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샘플마다 약 25% 내지 25% 정도의 리플렉티브 리존으로 의심되는 영역을 걸러주기 위해서 이러한 어댑티브 마진을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진도 구했으니 저희는 이제 트리플렛 로스를 단순히 쓰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플렉티브 리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가 로컬라이즈를 할 수 있냐? 이 수식을 그냥 풀면 됩니다. 이게 지금 수학적으로 엄밀하지 않으니 그냥 마진 값을 도입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표현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그냥 리플렉티브 리전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P 포즈랑 이제 P 네그 그리고 말진 값 이걸 더해가지고 이제 힌지 로스를 쓰면 이제 트리플렛 로스의 형식이 되는데 이, 이 트리플렛 로스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모든 픽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리플렉티브 리존에서만 이 톨치 웨어를 이용해가지고 트리플렛 로스를 적용을 해주고 나머지는 원래 트레디셔널한 방법인 모노뎁스 2의 리프로젝션 로스로 학습을 해줌으로써 논 리플렉티브 영역에서는 이 엣지 정보나 아니면은 뭐 롱레인지 같은 이제 하이 프리쿼시 디테일들을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자꾸 누적 오차가 생기는 이 리플렉티브 오브젝트에서는 이렇게 트리플렛 로스로 레귤러라이즈를 해준다. 픽셀 레벨에서의 어댑티브한 연산을 해줌으로써 로스가 계산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와 같은 논리로 어피어런스 로스 즉 이제 오클루전이 안 일어난 좋은 리프로젝션 로스만 하나 골라가지고 이렇게 미니멈을 골라서 학습을 했고요. 이 로스 값을 그냥 단순히 스칼라 값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백워드 하기만 하면은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네, 저희 코드 설명은 여기서 끝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직접 말로 해주시거나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음, 리플렉션 영역을 추정할 때 유리가치 투명체는 어떻게 나오나? 이게 질문이 좀 앰비규어스한데 저희가 학습한 모델이 유리에서 어떻게 나오냐?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저 기법을 썼을 때 유리 같은 부분은 어떻게 나오냐?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부스터는 솔직히 말하면 리플렉티브 오브젝트의 비율보다는 트랜스페런트랑 미러, 거울 이런 좀 극한의 논 램버시한 오브젝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셋이거든요. 일단 제가 코드를 돌지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으로는 TOM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미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는 걸 확인을 했고요. 유리창 같은 경우는 뭔가 그냥 아예 없는 것처럼 추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애초에 트랜스페런트 같은 경우는 정말 어, 미러 같은 경우보다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면은 얘가 어느 정도 레귤러라이즈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극한의 램버시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델이 잘 작동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 부스터 같은 데에서 정량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니 어 성능이 그 클래스마다 성능을 잴 수 있거든요. 배드 매트릭이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고전 매트릭, RMS나 이런 걸로 클래스마다의 성능을 잴 수 있는데 왜냐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각각 있기 때문에 펄 픽셀로 매트릭을 쟀을 때 어, 미러나 트랜스페런트 오브젝트에 왜인지 모르겠지만은 성능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완화되는 현상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뭔가 정성적으로 유리창을 완전히 메꿔주냐, 거울을 완전히 평면으로 플라너 스페이스로 예측을 해주냐 하면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